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노만석의 폭로가 시작됐습니다. 노만석이 오늘 퇴임식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오늘 좀 밝히겠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더 폭로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폭로만 해도 대단합니다. 성남FC 사건도 법무부의 항의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장동뿐이 아닙니다. 저 법무부에서 말이죠. 저것들이 권력을 차지하자마자 검찰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한 겁니다. 성남FC 사건도 역시 지금 이재명 사건 말하는 겁니다. 법무부의 압력을 받았다라고 폭로했습니다. 노만석은 성남FC 사건 직관에도 법무부 항의받았다. 그러니까 성남FC 사건을 갖다가 검찰청에서 관할하는 거, 이거 대검에서 직관하는 거, 이거에도 역시 또 항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법무부에서 질책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아니 도대체가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갔다 해서 질책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재명 사건의 공판에도 지금 법무부가 직접 압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후 1호 지시가 직관 제안이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사건은 당연히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시키고 그거 했다고 질책하고, 즉 대검에서 이재명 사건은 적당히 해야지 왜 이재명 사건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왜 이재명 사건을 그렇게 죽어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법무부가 성남FC 사건을 콕 집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면 사실상 특정 사건에 대한 압박으로 보이는 겁니다. 노 대행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여파로 사의를 표명한 직후 정권과 많이 부대꼈다면서 다른 사건 관련해서도 갈등이 적지 않았음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노만석의 폭로가 시작된 겁니다. 자,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만석은 8월 26일 성남FC 사건 공판 이후 법무부에서 직접 항의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직권 제한을 지시한 게 언제인데 아직 지켜지지 않느냐는 취재 내용이었답니다. 정성호는 7월 21일 지금과 동시에 직무대리 신분으로 다른 검찰청 사건 공수유지에 관여해왔던 검사들에 대한 원대 복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후 8월 1일엔 공수유지를 위해서 장기간 직무대리 중인 검사의 소속 검찰청 복귀 및 1일 직무대리 원칙적 제한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검사가,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공판을 들어가야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검사가 거기에 있다가 다른 데로 이제 옮기잖아요. 항상 같은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검사들은. 근데 다른 데로 옮겼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래 하던 내가 기소했던 사건, 그거는 와서 공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걸 직무대리로 이제 임명을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를 기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시 성남지청에 지금 와서 이 공판에 들어가려면 이 사람은 지금 다른 데가 있으니까 여기 성남지청의 직무대리로 와가지고 공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아버린 거야. 이걸 못하게 막아버리면 수사검사가 공판에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앵무새 검사라 그래, 이 공판 검사를. 근데 앵무새가 검사가 들어가면 이게 자기가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증인신문하고 뭐 그럴 때 공수유지 애를 먹어. 그렇기 때문에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직무대리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공판에 들어가거든요. 그걸 못하게 막은 거야. 원래 이유는 뭐겠어? 결국 이재명 사건을 갖다가 이 검사들이 제대로 알고 대응 못하도록, 이게 나랍니까? 검사가 원래가 수사하고 또 기소하는 이유가 이 범죄자들을 제주려고 그러는 건데 아예 열심히 하지 말고 설렁설렁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성남FC 사건은 이재명과 관련돼 있습니다. 성남FC를 후원한 기업들 관련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배당이 됐는데 성남지원 재판부는 지난해 직무대리 파견 형식 등을 문제 삼으며 장기간 직관을 이어온 정승원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남 이 지원, 여기도 웃겼죠. 아니 대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직무대리로 들어오든 말든 예를 들어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법원에서 제동을 걸고 이 정승원 검사라는 자도 사실은 이재명 편이 아니었느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죠. 이례적인 조치에 검찰이 이의 신청을 했지만 법원 소송 절차에 검찰이 항고로 불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정성호 장관은 취임 직후 직관 제한 검토를 지시하면서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관여를 언급했는데 성남FC 사건을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면서 이걸 아주 잘됐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금 타청 검사가 공판 검사로 가기 위해서 직무대리 이걸 이용하는 거 이걸 못하도록 아예 세기를 박아버린 거죠. 법무부가 노대행을 질책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정성호가 7월 22일 및 8월 26일 이거 지금 직무대리 제도 이거 하지 말아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왜 그걸 안 지키느냐라고 하면서 노만석이를 신뢰를 줬다는 말입니다. 이 성남FC 사건은 근데 이게 복잡하고 아주 그 쟁점이 많은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한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야만 제대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직무대리 제도를 이용해 가지고 수사검사가 공판에 들어간 건데 그게 잘못됐다고 난리를 떨은 겁니다. 그 법원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고요. 그 법원도 정성훈 검사라고 하는 사람도 이재명 편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걸 갖다가 기화로 삼아가지고 이 정성호가 직무대리 그거 폐지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원래가 수사했던 성남FC 수사했던 검사가 이재명 사건 거기 공판에 들어가는 거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떨었던 거죠. 노만석이가 그거를 이번에 폭로를 한 겁니다. 폭로를 하면서 그만큼 많이 부대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과거에도 그러니까 정성호가 이 검찰에다가 뭐 이의를 한다 또는 뭐 지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사건을 관리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 현 정권에 맞춰가지고 입맛에 맞는 그런 수사, 입맛에 맞는 그런 공판을 갖다가 요구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 알아서 겨야지 왜 그런 식으로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만석이는 더구나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이면 그래도 좀 기계도 있고 그렇지만 대행하는 소위 그런 주제에 정성한테 덤빌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사표를 내고 나와야 되는데 노만석이는 혹시 나 검찰총장 시켜주지 않을까? 나 또 혹시 나중에 국회의원 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난 거고 이제 만만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항소 포기까지 지시를 한 거죠. 이번에 그게 처음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노만석이를 우습게 보고 이 정성호가 지시를 했던 거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건 검찰총장한테는 물론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도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특정 사건, 더군다나 이재명 사건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말이죠. 법무장관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거는 검찰에서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내 사건이 지금 검찰에 있고 내 사건이 지금 법원에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전혀 터치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이죠. 이해충돌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그럴 사람입니까? 뒤에서 말이죠. 어떻게든지 지 사건을 갖다가 뭐 무효로 만들려고 쉽게 무효로 만들려고 그 지하를 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지만 그것이 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너무 개 돼지로 아는 것이죠. 마치 동물 농장에서 지는 말이죠. 돼지 새끼고 대장, 나머지는 말이죠. 지 말 잘 듣는 그런 어떤 쫄딱이 정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동물 농장에서도 그 돼지 새끼는 나중에 결국 축출당하고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쫓겨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대한민국이 지금 마치 뭐 조지 오월에 나오는 동물 농장처럼 그렇게 돼가는데 그러나 이 동물들도 때가 되면 다 일어나듯이 조지 오월에서 우리는 더군다나 사람인데 우리가 동물만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노만석이가 밟으면 꿈틀하죠? 노만석이도 모든 것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부대꼈다. 나도 검찰을 위해서 한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사실은 노만석이가 얼마나 부대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대꼈다는 말은 애압을 받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성남FC 사건에서도 법무부에 지금 애압이 있었다는 것을 폭로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에 이어서 이 성남FC 사건까지도 이렇게 애압이 있었다는 것이 폭로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많은 폭로가 나올 것을 우리는 이제 기대할 수 있거든요. 노만석이도 말이죠. 지금까지 지은 죄를 국민한테 지은 죄를 회개하려면 모든 것을 폭로하라. 그리고 오늘 이제 퇴임하는데 그러면서 퇴임 사라 할 거 아닙니까? 그때 무슨 말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 항소 포기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모든 걸 더 말하라. 있는 거 다 깔아버려라. 어차피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강신업 TV에서 선보이고 있는 이 제품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뭐 강신업 TV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또 론칭해서 더 산삼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더 산삼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전화로도 주문할 수 있으니까요. 밑에 보면 전화번호도 나와 있죠. 여러분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TV입니다.